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n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n의 값은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떤 값의 극한을 구하려 라고 봤더니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좀 풀어봐라 혹은 풀어보자라고 한 거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상황 자체가 익숙하다 보니까 별다른 고민 없이 뭘 해버리냐면 유리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유리화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유리화 했더니 앞에 거 제곱해서 나오고 뒤에 거 제곱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니까 2n제곱 마이너스 n, 뒤에 거 제곱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그걸 빼면 되니까 남아있는 건 n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분자는 n 곱하기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켤레 곱해줬을 테니까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이래놓고 여기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 때릴 수밖에 없어 사실. 여기서 머리 쓴답시고 이렇게 풀면은 진짜 망하는 거다. 아 맞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분모 문제 최고차 앞에 개수의 배수를 한다고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분모는 1일 것이고 분자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여기는 이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뭐 어떻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요 주황색 박스 값이 n을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고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 생겨버려.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해드리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형이라든가 0 곱하기 무한대형 같은 경우는 식을 정리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꾼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유리화를 다시 선택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다시 위로 와서 보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빨간색 네모 박스의 꼴이 어떤 꼴입니까? 라는 것을 파악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런 습관상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습관이야 습관. 그냥 루트 보이니까 그냥 유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갖다 집어넣어봐.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돼? 무한대야. 더하기 얘도 뭐야? 무한대라고. 무한대하고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 된다는 거 되게 자명하잖아. 그리고 분자도 얼마야? 무한대야. 따라서 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현재 상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이거 자체가 지금. 이해하셨어?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뭘 읽어낼 거냐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를 읽어낼 거야. 그러면 분자는 몇 차가 최고차이야? 1차. 분모는 몇 차가 최고차이야? 그럼 루트 안의 제곱,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1차겠지. 따라서 분모의 수렴값을 얼마라고 하시면 앞에 있는 건 루트 2일 것이고 뒤에 있는 거는 루트 1이 된다고. 분자는 얼마가 되겠어? 하시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결국에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너한테 좀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봐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습관상 정리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인지 이게 점점점 극한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중요해질 거야. 걔를 어디로 보낼 건지 얘를 이 값으로 보내봤더니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 이 극한이 무슨 꼴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첫 번째 항상. 아시겠죠? 자, 그 생각하시면서 우리 19번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19번 문제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때마침 노브여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수열 AN이라고 하면서 AN이 어떤 수열인지는 말을 안 해줬는데 희한하게 일반어만 줬어. 얘가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수열이랍디다. 이 상태에서 극한하라고 했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옆에 있는 놈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분모에는 10이 있고 지수 자리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까지가 있어. 그리고 분자에는 n이라고 되어 있단다. 여기까지 되니? 그래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를 봤어. 얘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n을 줬단 말이야. 사실상 좀 주황색 밑줄 친 부분은 뭐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겠지? 1에서부터 n까지네. 어머 웬 10이야? n까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a는 문제 줬으니까 이거를 k로 바꿔서 갖다 쓰시면 노그
분모에는 k가 있을 것이고 분자에는 k 플러스 1 갖다 쓰시면 될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 로그에서 요짓거리는 좀 했었다잉. 로그가 시그마를 만나면 연속적 소거가 된다는 것도 떠올리셔야 돼.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한번 전개만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건데, 첫 번째 k자리에 1 집었더니 로그 1분의 2가 나올 것이고, 더하기 두 번째 2 집어넣었더니 로그 2분의 3 나온다까지 쓰게 되면, 아, 얘가 소거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것까지 바로 느껴지지. 그거 느껴지시면 바로 마지막 항은 어떻게 되지? 라고 따져봤더니 로그 n 집어넣어라 라는 거니까 n분의 n 플러스 1 된다까지 아시겠어? 연속적 소거가 쭉 일어나서 마지막에 분모에 있는 n까지 사라지게 되면 얘는 뭐가 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로그 n 플러스 1이 남겠네요. 여기 있는 요 놈이 선생님이 중앙에서 밑줄 쳐놓은 놈이란 말이야. 따라서 거기 있는 식을 갖다 대입하셨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분모에는 밑이 10이고 분자는 로그 n 플러스 1이야. 그거 분의 n이지. 우리 진짜 딱 저번 수업까지만 해도 바로 로그만 갖고 놀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죠? 지수의 로그승, 아, 뭔 개소리야. 지수의 로그승 맞지? 지수의 로그승. 지수의 로그승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수 자리와 밑을 바꿀 수 있다. 기억나죠? 따라서 얘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 플러스 1분의 n이잖아. 그러면 n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분모 분자 최고차폐 개수에 비해 수렴할 테니 얼마? 1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20번 문제도 가봅시다. 요거 보면서 20번 문제 보면서 요 조건도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갈게. 19번 문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수열 AN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근데 20번 문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이시니? 뭐라고 시작했어? 그렇지, 이 말. 수렴하는 수열 AN. 선생님이 저번에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는 종종 했었어. 만약에 문제에서 AN을 등차 수열 AN 혹은 등비 수열 AN으로 시작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얘도 의미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열 AN을만 써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내가 팔 아프게 수렴하는 이란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하나 가정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리미트, 여기서 수렴한다는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 수열은 나열했더니 극한이 수렴하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 생각해봐. n번째 항은 당연히 수렴에 있겠지. 집까짓게. 그렇지 않냐? 수열이 막 첫 번째 항이 1이었다 2였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잖아. 10번째 항이 막 3이었다 7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즉 수열은 수 하나하나는 다 수렴해 있어. 근데 걔를 계속 보냈을 때 그게 수렴할 거냐라는 것이고,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AN,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이 상태에 있는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다. 요거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시작. 자, 이거에 대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an 플러스 1분의 분자가 2배의 an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 새끼가 4분의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조건을 읽어냈으면 사실 이게 별 큰 부담이 없지. 그러니까 가끔 이 문제 되게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뻘짓거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을 자꾸 유추하려 들어. 선생님 N은 그러면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AN이 N에 관한 몇 차식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찾아내려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수렴값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같이 요 생각 연습하는 거 꼭 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요거 정리해 드렸었어.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수렴하는 수열 AN과 수렴하는 수열 BN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값도 뭐 한다? 수렴한다. 단 나눴을 때는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BN이 뭐만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아까 생각, 수렴하는 수열이고 수렴하는 수열이잖아. 1도. 그럼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더한 값은 뭐해? 그렇지, 분모 자체가 지금 수렴하는 상태인 거야. 마찬가지로 분자도 수렴하는 수열이고 2배를 곱해봐야 수렴할 것이고,
거기서 3이라고 하는 수열을 빼봐도 수렴할 거야. 즉 분모 분자가 다 무슨 상태냐면 수렴하는 수열 상태라고. 그럼 수렴하는 수열 상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값도 수렴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그 말인 거냐면 AN은 알파에 수렴했고 1은 1에 수렴할 것이고 2AN은 2알파에 수렴할 것이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에 수렴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인 거야. 그래놓고 그 결과값이 극한값이 4분의 3입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곱하신 다음에 식 정리하시면 알파값 계산하는데 문제될 게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를 조금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AN을 이렇게 생각하자 혹은 AN을 유추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문제 풀다가 그 생각에 빠져버린 문제가 몇 개는 쉽게 풀릴 때가 되게 많은데 몇 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풀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들 만나게 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질 때 많다. 아시겠지? 자, 또다시 21번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또 시작하는 거 느껴지시죠? 수열 AN은 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친절히 상세 설명해 줬지. 그러면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첫째 항 1이고 공차는 6이라고 그랬으니까 n-1 곱하기 6이라고 일반항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그냥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수열 BN의 일반항이라고 하면서 B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직거래를 하냐면 3분의 AN 더하기 AM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 요거일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열 입장에서는 잘 들어? 수열 입장에서는 얘가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무슨 식이 돼? 라고 하시면 N에 관한 그렇지 1차식이 된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N자리를 N 플러스 1로 바꾼다 하더라도 N에 관한 1차식이란 특징이 바뀌지는 않지. 그러면 얘도 N에 관한 1차식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 돼버리면 걔네들을 더한 값도 N에 관한 1차식일 것이고 그걸 3으로 나눠 봐야 BN 전체의 특징이 무엇일 것이다? N에 관한 1차식인 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우리가 현재 AN은 문제에서 줬으니까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지만 BN이라는 것은 이따구로 줬지만 우리는 수열 입장에서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BN도 등차 수열일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나가보자. AN이 N에 관한 1차식인데 이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될 거냐면 6N-5라고 하면서 사실 이 5값보다 더 중요한 이거 N 앞에 있는 개수 요거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되버리면 공차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항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 n-1 곱하기 d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n 앞에 개수는 뭐야? 6일 것이고 얘도 n 자리를 n 플러스 1로 바뀌었을 뿐이지 뭐 그거 어떻게 개수를 결정한 건 아니잖아. 따라서 얘도 n 앞에 개수는 얼마일 것이다? 6일 것이다. 그럼 더하면 뭐다? 12n. 그걸 3으로 나눴으니까 bn은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그 n 앞에 개수가 얼마일 것이다? 4n 어쩌고저쩌고 나올 것이다. 이해되셨니?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문제에서 질문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분의 BN의 값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자, AN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n 앞에 개수가 6이었던 놈이고 BN은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개수가 4일 테니까 답은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이건 이제 수열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고 즉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 BN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AN과 AN 플러스 1이 돼 있어.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트집을 잡기 시작해야 돼. 아셨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트집을 잡으라고 했어. 선생님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이 AN분의 BN인데 오케이? 여기 있는 요놈의 극한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놈의 극한값은 알파와 알파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눌 거니까 오케이? 3분의 2알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알파를 수렴할 것이고 얘는 3분의 2 알파를 수렴할 거니까 알파하고 알파 약분되면 남는 건 3분의 2잖아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한필 풀어졌어? 풀면 돼, 안 돼?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면 그래, 왜 안 돼요? 그거 물어볼까 두려워서 그렇지. 이거 왜 안 될까? 이거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푸는 애들이 가끔 있어. 그리고 나한테 당당히 와가지고 이 풀이가 왜 틀렸는지,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니, 이거 편한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묻는 애들이 간혹 있단 말이야. 근데 수열만큼 진짜 수열만큼 애들이 막 공부하는 파트도 없어. 희한하게 그래. 수열만큼 막 공부하는 데가 없어. 왜 그러냐면 수열은 계산이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계산을 대충 할 줄 알면 애들이 수열을 안다고 착각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됐었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그 연습을 좀 시키려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 깔려 있지만 사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이건 되게 크게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시면 AN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누가 그랬냐? 이 말 무슨 말인지 되니? 실제로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볼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얼마지? 라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의 1반을 우리 아까 전에 구해냈잖아. 얼마라고? 6n 마이너스 5라고. n 자리값을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6하고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일 것이, 거기다 5 빼면 얼마야? 무한대야. 이거 발산하고 있어. 이해하셨니? 따라서 AN의 극한값이 알파를 수렴한다고 하면 BN은 3분의 2 알파를 수렴한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이 두 문제 비교하면서 보자. 21번 문제는 너한테 AN이 어떻게 생겼어라는 걸 말해줬단 말이야. 선생님 지금 이 조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시키려고 하는 거야. 21번은 AN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해줘버렸고, 그에 반해서 20번 문제는 AN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요 얘기는 1절 없어.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수렴하는 수열 AN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에 이 문제가 21번 문제가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시작했다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이 말 이해됐니? AN을 수렴하는 수열 AN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했더라면 이 문제가, 그럼 난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왜냐면 AN이 일반항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 값이 수렴하는구나. 그럼 얘는 알파에 수렴한다 가정했을 때 B에는 알파 더하기 알파를 3으로 나눈 값인가 3분의 2 알파에 수렴한다고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이 말 아시겠어? 근데 얘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수렴하는 수열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라고. 그 두 문제의 차이점 어떻게 풀 건지는 이 처음에 시작하는 문제 조건 때문에 나눠진 현상 중에 하나야. 이해하시겠어? 이런 조건들 정확하게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됐어요? 22번 문제까지만 풀고 잠깐 쉽시다. 자, 22번은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래. 아가 얘가 몇 차 함수라고? 자, 그럼 하나만 질문, 되게 뻔한 질문인데 이 함수에 주목하는 문자는 누구셔? x야. 이게 나중에 우리 많이 읽어볼 거라서 지금부터 슬슬 연습 좀 시켜볼게. 얘는 지금 뭐에 관한 함수냐면 x에 관한 함수야. 됐니? 근데 그 x에 관한 함수가 뭘로 정의가 되어 있냐라고 봤더니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x-n분의 k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약간 됐음둥. 야, 그러면 x에 관한 함수 fx가 오케이? 뭘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시그마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이거 정말 앞으로도 정말 자주 보게 될 포맷 중에 하나인데, 함수를 정의하는 게 꼭 반드시 x에 관한 식을 써주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리미트가 올 때도 있어. 그러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야.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 인테그랄이 올 때도 있어. 그러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즉 내가 무슨 수식을,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했는가라는 첫 번째 인지해. 됐지? 두 번째는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어? x에 대한 함수가 시그마로 정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러면 시그마를 풀어야 함수가 뭔지 알 수 있겠네. 오케이? 시그마를 풀려고 봤단다? 시그마를 풀려고 봤더니 시그마 역시 주목하는 문자는 아래에서 정의하게 돼 있지. 시그마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는 누구래? K래. 아, 이게 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 주황, 그 보라색 박스에 써져 있는 이 식 중에서 내가 주목해야 될 문자는 누구라고? K라고. 걔를 풀면 X에 관한 함수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 그럼 풀어봅시다. 그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여기 지금 완전 제곱되어 있어갖고 잘 안 보이걸라. 그래서 걔부터 풀어 제끼려고. X 제곱하실 것이고 마이너스 N분의 2KX인데, 오케이? N분의 2KX인데 내가 시그마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는 누구라고? K니까 2XK라고 쓰는 게 더 낫겠다. 오케이? 마지막 것은 플러스 N제곱분의 1K제곱 이렇게 나오시겠지? 됐냐? 그럼 아까 주목하는 문자가 K인 상황에서 X제곱은 사실상 뭐의 역할을 해버려? 상수. 그럼 X제곱 몇 번 나옵니까? N번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N 곱하기 X제곱이라 풀릴 거야. 두 번째 거 N분의 마이너스 2X는 K 입장에서는 다 상수라니까. 따라서 걔네들은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줘서 N분의 2X라고 써지게 될 것이고, 시그마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냐? 시그마 K 얼마지? 그렇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오케이? 자, 마지막은 N분의 1의 제곱은 역시 시그마 입장에서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올 거야. N제곱분의 1로. 그 상태에서 시그마 K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시그마 K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된다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 아, 전개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X에 관한 2차 함수시네. 이해됐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지? 이 fx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지? 라고 봤더니 이 fx의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지. 야, 2차 함수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냐? 생각해보면 x에 관한 최고차폐 개수가 지금 n인데 n은 자연수가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그럼 최소값 언제 나와 하시면 대칭축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해보시면 우린 미분할 줄 알잖아. 알지? 미분하면 되잖아.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이야? 이 순간. 그렇지,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구하면 된다고. 따라서 아 그래, 일단 저걸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f'(x부터 구해보자 라는 생각하고 미분했어. 미분했더니 첫 번째 식 nx제곱은 2nx가 될 거라고. 오케이? 두 번째 식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여기 n 있고 여기 n 있으니까 얘네들 약분됐고, 여기 2 있고 여기 2 있으니까 얘네들 약분될 거야. 결국에 1차 식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x가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남는 건 마이너스 n 플러스 1만 남을 거야.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 나머지 n은 상수니까 싹 사라진다고. 그냥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 그렇지, 0이 되는 순간이 값이, 높이가, 함수값이 그게 바로 최소값이잖아. 아, x가 얼마일 때야? 라고 봤더니 x가 2n분의 n 플러스 1일 때래.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최소값이야, 함수값이라고, 높이값이야. 실제로 fx, x제를 얘를 갖다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an 구하면서 가보자. n 곱하기 x제곱이라고 했는데 x는 2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일 때야.
두 번째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x인데 x의 값은 2n분의 m 플러스 1이야. 마지막 상수항은 여기 n 하나 여기 n 하나 없어질 테니까 더하기 6n분의 남아있는 것은 m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됐어? 이게 AN이래. 극한 문제 풀다 보면 생각에는 좀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어차피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어디에 수렴하는지가 점점 경험상 간단해지기 시작하거든. 얘도 똑같아. 이런 상황에서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an의 극한값 구해주세요라는 게 문제 상황이거든. 그럼 결국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는 게 뻔하고 분모를 an을 n으로 나누라는 게 뻔하거든. 생각해봐. n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걸 n으로 나누면 얘 없어지지. 두 번째 항에서는 여기에서 n제곱 하나 나오겠지. 세 번째 항은 여기가 n제곱 되겠지. 이 상태에서 극한을 보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뭐야 이거 첫 번째 놈 극한 취했더니 분모 2차 분자 2차지. 여기 있는 놈 여기 분모 2차 분자 2차지. 세 번째 놈 여기 2차 여기 2차잖아. 아 그러면 각각 수렴하겠네. 따라서 얘 얼마 됩니까? 하시면 얘는 얼마야?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일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하시면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그냥 2지. 2고 여기가 얼마야?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얼마 되면 6분의 2 나온다까지 하시겠어? 아 이거 12분으로 통일시켜 보면 앞에 있는 건 4분의 3 될 거고 12분의 3 될 거고 마이너스 6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4 나오면 되시겠네. 따라서 최종적 얼마? 1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이해하시겠어? 됐어요? 등차수열 AN에서 여기 너무 그런데 문제 처음 시작했을 때 무슨 AN이 뭐라고 그랬어? 네,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n에 관한 1차식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첫째 항은 좋네. A1은 4라 라고 줬어.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이 조금 재밌는데 A1 마이너스 A2 그리고요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그리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A5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얼마다? 28이다 라고 돼 있네요. 이거 사실 뭐 그냥 너희를 너무 우습게 본 문제인데 왜냐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아 얘 일반항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등차 수열은 결국 핵심이 첫째 항과 공차 아니겠냐? 그 중에서 첫째 항도 줘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상 뭐만 남았냐면 공차가 얼마인데 이것만 남은 거야. 공차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해버리면 이게 공차잖아. 그죠? A3의 의미가 A2를 기준으로 공차만큼 더하라는 건데 A2 여기서 빼라라고 했으니까 공차만 남을 거라고. 마찬가지 이유로 얘네 둘도 계산해보면 이게 또 공차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1은 4다. 그래. 그리고 두 가지는 2D가 된다. 2공차가 된다. 그게 28이다. 공차 던져줬네요 그냥. 넘어가서 24 나누니까 공차는 얼마야? 12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첫째 항 좋고 공차 줬으니까 게임 끝난 거네요 이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더 간단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분의 an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고 했어. 아까 전에 배웠던 거 그냥 빠르게 써먹읍시다. an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 n에 관한 1차식 앞에 개수가 뭐냐면 공차라고 그랬죠. 결국에 n에 관한 1차식 앞에 개수만 남지 않겠냐? 뭐만 남겠다? 공차만 남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수업 준비하면서 이게 왜 상이지라고 유일하게 이해 안 됐던 문제였었어요. 24번 갈게요. 24번은 좀 어려워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k가 집합을 하나 정했는데 k라고 하는 놈을 원소로 갖는다. 근데 그 k는 뭐냐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n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거의 세 원소 small a, b, c가 대소관계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집합의 개수를 t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거시기한 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K라고 하는 놈을 원소로 간다고 했는데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럼 한번 쭉 써보면 1, 2, 3, 점점점 갈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하시면 2n까지 가시겠죠 이렇게. 그 숫자들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낼 건데 그 3개의 숫자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등차 수열을 만족시킨단 말이야 얘가. 그럼 내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 2, 3 이런 식으로 연속된 세 수를 뽑아낼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 등차 수열은 이렇게 연속된 수 그 다음 거는 2, 3, 4 그 다음 거는 3, 4, 5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마지막 3개의 수를 뽑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 3개의 수는 이렇게 될 거다. 마지막이 2n이고 그 다음에 2n-1일 것이고 그 다음에 2n-1일 거니까 2n-2 그 다음에 2n-1 그 다음에 2n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이게 몇 개예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의 개수가 좀 빠르게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으로 1부터 시작하면 개수를 빠르게 카운팅할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얘 첫 번째 시작하는 게 1이야. 그 다음에 얘 첫 번째 시작하는 게 2야. 그럼 얘 첫 번째 시작하는 게 3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 세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이 바로 개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라고 하시면 2n-2개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시면 1, 2, 3 이렇게 연속된 세수가 아니라 한 개씩 떨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1, 3, 5가 있을 수 있겠네.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어? 2, 그 다음에 2도 하니까 4, 6이 있을 수 있겠네. 그 다음 뭐 있을 수 있어? 3, 5, 7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수 있겠죠. 마지막 역시 내 목적이 1부터 시작해서 순차적 증가해서 마지막에 시작하는 첫 번째 숫자가 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끝나는 숫자가 2n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거든. 여기가 2n일 거야 이것만 알고 있거든. 여기서 두 칸 떨어진 건 2n-2일 것이고 여기서 두 칸 떨어진 건 2n-4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2n-4개가 있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찾은 것 같은 건데 얘가 마지막에 이제 뭐해서 이제 혼돈이 막 오기 시작하냐면 봐봐. 일단 뭐 하나 더 해봐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올 게 뻔히 보이냐면 2n-6이 나올 게 되게 뻔해. 뭐 그거 모르겠으면 한번 세보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어떻게 끝나게 되지라는 게 문제인 건데 어떻게 끝날까? 맞아, 끝나는 지점이. 이제 거기서 이제 혼돈의 도가니가 뭐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이 접근 방법의 가장 좀 맹점인데 분명히 마지막에 끝날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얘가 일반을 좀 시켜봤어. 일반을 시켜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2n까지 간다고 했잖아. 우리 n을 한 뭐 5 정도 되는 값이라고 쳐볼까? 얘 가정해서 n이 5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n을 5에 집어넣어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거라고. 2n까지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2, 3,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마지막에 8, 9, 10 8개 나오겠네 이게. 그 다음에는 1, 3, 5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갖고 2, 4 이렇게 가고 그게 요만큼 나올 거라고. 마지막 몇 개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가장 첫 번째 수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숫자가 저가 여기서 딱 짝수가 떨어진 거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떨어지고 얘를 잡아버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떨어지고 얘를 잡았는데 얘가 없잖아.
뭐 이 가운데 있는 6 아니네. 그럼 1, 5 여기서 3개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3개 떨어지면 여기 9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2를 잡는다고 치면은 6이 나올 것이고 10이 나오면 되겠네. 그럼 이게 마지막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개? 2개라고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n이 또 6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 오겠네? 이번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1부터 시작하겠지?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요렇게. 오케이? 그래? 그럼 2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아, 이렇게 딱 끝나네. 몇 개 나오겠어?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아, 그러면 마지막에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마지막에 끝나면 몇 개에서 끝나겠구나. 2개에서 끝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처음에는 2n-2개 그러면서 점점 2씩 빠져서 2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2부터 시작해서 2n-2까지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tn의 개수는 2 더하기 그 다음에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2n-2까지 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2를 묶어내 보시니까 남아있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까지 더하면 되겠네 라고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1부터 n-1까지 합은 금방 계산이 되죠. 2분의 n-1일 건데 앞에 2 곱해졌으니까 분모 없어지겠네요. tn은 그래서 n 곱하기 n-1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n제곱분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분의 n 곱하기 n-1의 극한값 구하라 최고차폐 개수비 1로 수렴하겠다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고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한 건 뭐냐면 일종의 사례를 들어서 해본 거거든. 그치? 이게 조금 실수할 확률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을걸. 내가 이렇게 2개만 확인해봐도 전체적으로 확대해도 괜찮은가. 두 번째 뭐냐면 만약에 애들이 성질급해서 만약 이 상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걸 모르고 5에서만 끝났던 거 뭐 6에서만 끝나서 갑자기 7이나 8이나 9를 확인해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가 맞는지 확인을 또다시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면 이번엔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1부터 2n까지 숫자들 중에서 어떤 숫자를 뽑을 거냐면 b를 뽑아보자고. 가운데 있을 수. 그럼 뭐 하는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보자는 말이야. 만약에 내가 b가 어떤 수다라고 결정해버리잖아? 그러면은 a 또는 c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주면 자연스럽게 등차 수열이 완성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6이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 중에서 B가 2라고 했어. 그러면 A는 B보다 작아야 하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A가 1이 돼버리면 B가 2니까 C는 자연스럽게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B가 3이라고 할게. 그러면 A는 누구 아니면 누구? 그렇지.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C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B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그 상황에서 A를 고민해버리면 C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개수를 지금부터 파악해 보려 하는 건데,
B가 가능한 가능한 값 중 제일 작은 건 뭐 되지? 뭘까? B가 가능한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그치 2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B가 2일 경우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A는 1일 수밖에 없을 거고 C는 우리가 굳이 결정할 필요 없잖아. A가 1이면 자연스럽게 C는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한 개 나오겠죠. 한 개. 이해됐어? 그럼 B가 3이면 A는 몇 개가 가능할까? 그렇지 1 또는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A가 가능한 게 2개라는 뜻은 C는 자연스럽게 A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B가 4면 A는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A 값에 따라서 C 값은 결정될 거니까 이때 몇 개 나오겠다? 3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B가 중간에 얘가 2n까지 가는 거니까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고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n개 여기서 n개 나오잖아. 그럼 B가 만약에 n까지 가게 되면 A의 선택은 어디까지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A의 선택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점점점 어디까지? n-1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A가 n-1개가 가능하다는 뜻은 C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테니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다? n-1개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만약에 B가 n보다 커져버리게 되면 n 플러스 1부터는 여기 있다는 거잖아 B가. 그럼 조심할 게 있어. A의 선택의 개수는 n개이긴 한데 여기서 n개가 선택됐다고 해서 C가 n개 중에 선택이 되냐?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n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진 거니까 n-1개 중에 선택이 한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A의 선택의 경우보다 C의 선택의 경우가 더 작은 거야. 결국에 이때 A가 몇 개라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지. 이때는 뭘 물어보는 거야? C가 몇 개 중에 선택해라고 묻고 있는 거지. 이 말 아시겠어? 만약에 B가 n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C가 뭐냐가 결정됨에 따라서 A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이 말 알겠니? 어차피 그렇게 세봐야 내가 지금 B를 다 케이스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이들 중에 겹치는 건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C의 선택은 어디서부터가 돼? 라고 하시면 C의 선택은 n 플러스 2에서부터 2n까지 선택할 거니까 그리고 쉽게 계산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인데 얘가 여기 왔으니까 몇 개 남았어? n-1개 남아있지. 따라서 C는 몇 개 중에 선택? n-1개 중에 선택이 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n 플러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2n까지 중에서 선택할 거라는 얘기지. B가 오른쪽을 한 칸 더 가게 되면 n 플러스 2가 되게 되면 지금 얘가 한 칸 더 옆으로 와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C의 선택 하나 더 줄어들겠다 이해하시겠어? C는 당연히 써보면 n 플러스 3에서부터 2n까지 중에 선택할 것이고 그래서 C의 선택은 n-2개 중에 선택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갔을 때 B가 가장 커지게 되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여기까지 커질 수 있겠지. 즉 B가 2n-1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C의 선택 몇 개? 그렇지. C는 마지막에 2n밖에 선택할 게 없더라 라는 거지. 그럼 보시면 나타나는 게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그래서 n-1개까지가 나오고 다시 n-1개부터 하나씩 줄어들어 가지고 1개까지 오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n-1개가 몇 번 나타난다? 2번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이해하시겠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의미하는 게 이게 tn이다 라고 했을 때 그 tn의 값을 뭐야?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잘못했지. a의 값이 요거 중에 선택이 있는데 오케이? C, b의 선택이 몇 개야 지금 b가? 요 밑에다 썼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게 몇 개라고 보시면 B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라는 거잖아. 그럼 B가 2를 선택했을 때 몇 개 나타난다고? 1개.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가 몇 개?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개인데 이게 몇 번 나타난다? n-1부터 다시 1까지 가니까 2번 나타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2 곱하기 2분의 n-1이 될 것이고, 그거 정리하면 또다시 tn이 이렇게 n 곱하기 n-1개로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두 개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운 방법이냐라고 하시면은 풀이 자체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운데,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유리하긴 해. 근데 사실 처음 보는 문제에서 이 아이디어 생각하기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하고 두 번째 풀이를 같이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풀이는 당연히 타당하게 직접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불안하죠. 또 이게 과연 되나? 오케이? 그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는 게, 그걸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거든. 해보면서 그냥 규칙성을 찾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은 또 하나씩 추가적으로 같이 연습해 두시기 바래.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슬슬 또 시작한 지 우리 오래 안 되지 않았니? 근데 왜 갑자기 슬슬 갑자기 눈시울이 촉촉해지냐 너?